안녕하세요. 텍스세미나의 핵심 알려주는 세미나 고성 PD입니다.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의 워크로드들이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가성비, 컴플라이언스, 보안의 이유 때문에 온프레미스 IT 인프라도 클라우드와 함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프리미스와 클라우드가 공존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시대에 기업은 개별 워크로드에 최적화된 IT 인프라를 선택하고 유연하게 운영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델 테크놀로지스가 퍼블릭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온프레미스 IT 인프라까지 구독제로 운영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든 배경에는 이런 기업들의 변화된 수요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즘같이 1년 후를 예측하기도 힘든 디지털 시대에 과거와 같이 스토리지, 서버 등의 일괄적인 3개년 혹은 5개년 사이징을 제시하는 것보다 개별 워크로드별 맞춤형 IT 인프라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가 필요해진 것입니다. 이제 IT 인프라를 과연 어디에 두고 운영을 하는 게 최적의 방안인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프레미스에 두기도 하고 퍼블릭 클라우드에 두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엣지 환경에 컴퓨팅을 두기도 하고요. 요즘에 이제 엣지 AI도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DR을 많이 검토하는 고객들의 경우에는 당장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려고 하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코로케이션을 알아보고 있고요. 이런 많은 여러 가지 이제 로케이션에 있어서 IT 자원들이 필요한데 이런 모든 자원에 델 테크놀로지스는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그 워크로드나 업무에 최적화된 인프라를 써야겠네요. 그죠? 그렇죠? 네. 그렇죠. 무조건 클라우드, 무조건 오프레미스가 아니라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업무 특성에 맞게 비즈니스 지원에 최적화된 그러한 장소와 그 다음에 인프라 운영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데이터가 엄청 많아지면 그 비용도 무시 못 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많이 그죠? 늘어나죠. 네. 그렇죠. 그럼 뭐 스마트하게 뭔가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상무님은 이제 기업의 담당자분들 만나시면 미팅하시면 이렇게 얘기했네요. 연간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래서 그 예산에 가장 최적화된 뭔가 그 인프라를 제시하시겠네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올해 사실 이제 그런 방식으로도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또는 이제 올해 가용한 유지보수 예산 뭐 또는 이제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산의 종류들을 보았을 때 고객이 필요한 IT의 규모에 맞춰서 조절을 할 것이 아니고 비즈니스 요구상에 맞춰서 IT를 디자인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순차적으로 인프라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여기서 잠깐 델 테크놀로지스의 온프레미스 IT 인프라 구독제 서비스의 운영 방식을 스토리지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스토리지의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 약정 용량을 정하고요. 그 기본 약정 용량을 정하면 예를 들어 이제 테비바이트라 표시되어 있는데 쉽게 이제 100테라바이트라고 하겠습니다. 100테라바이트의 구독을 하게 되면 저희가 200테라바이트의 하드웨어를 고객사에 전달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사용하는 것만큼 기본 용량에 대한 기본료 이외에 기본 용량을 초과하게 되면 추가 사용료를 더해서 월 과금을 하는 형태로 운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 버퍼를 다 사용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그 기본 용량을 확장을 했을 때 추가적인 물리적인 그런 이제 스토리지들을 딜벌을 해드리고 확장을 해드리고 나서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양이 변동성이 크거나 미래의 양을 예측하기 어려울 경우에 이런 구독형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게 합리적으로 IT 인프라를 운영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계약된 그 사이즈의 두 배 되는 거를 베이스로 제공하는 네네네네. 그러니까 충분한 양의 이제 버퍼량을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저희가 이 서비스의 경우에는 이제 15테비바이트부터 주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작년보다 굉장히 그 최소 주문량이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중견기업도 이 서비스를 구독형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필요한 스토리지 양을 예측하기 어렵더라도 당장 필요한 엔터프라이즈급 스토리지를 도입을 해서 파일 서비스나 블락 서비스, 어떻게 보면 계약된 용량의 2배니까 2배가 되는 나머지 100%고는 이제 대리 입장에서는 투자하는 거네요. 선투자를 하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저게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저렇게 안 갈 수도 있죠. 사용량과 그 다음에 미래에 이제 얼마만큼 확장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 툴에 이미 AI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AI의 그 아웃풋을 통해서 그 매달 리포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 이제 사전에 언제 확장을 해야 될지 뭐 그런 부분들을 미리 알게 되고 저희와 협의를 통해서 시기를 결정을 하기 때문에 탄력 있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군들이
구독제로 온프리미스 IT를 운영하면 좋을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기존의 온프리미스 시스템들이 엔드 오브 서비스에 다다른 기업들일 것입니다. 기존에 한 20개 정도 되는 노후화된 서버들을 VxRail 노드에 통합을 한 가상화를 통해서 통합한 사례고요. 에이펙스 플렉스 온디맨드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3년 계약을 했고요. 기존 이제 과금형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노후 장비들을 운영 관리하는 그런 비용들이 계속해서 이제 월별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비용 예산에 적합한 그런 솔루션들을 디자인을 해서 그 비용에서 얼마 초과되지 않는 예산으로 월 과금으로 해서 신규 VxRail HCI 환경으로 이전한 사례입니다. 왼쪽 케이스처럼 이제 기업들이 이제 엔드 오브 서비스가 되는 시점에서 이걸 좀 한번 고려해 보면 되게 좋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어차피 내가 이거 뭐 유지 보수费내는 비용으로 조금 더 해가지고 새로운 걸 한다면, 맞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신기술 도입을 할 때 기존 노후화된 장비를 어떻게 교체할 것이냐 많이 이제 그 검토를 하시는데 기존 유지 관리하기라는 비용 수준에서 신규 장비를 도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제 월 과금하는 비용은 계약 기간을 늘리면 이제 월 비용들이 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그렇죠. 좋은 장비, 그다음에 신기술을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는 기업에서 거죠. 담당자가 이런 새로운 신기술들을 다 알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자기는 기존에 써왔던 것만 잘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어차피 예산은 나갈 예산은 이미 확정된 거고 그거 갖고 이제 내가 이런 거 하려고 그러는데 이걸로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런 걸 이제 여쭤보면 되겠네요. 그럼요. 노후된 장비를 계속 운영한다는 것은 리스크를 가지고 간다는 것이거든요. 노후된 장비를 관리도 해야 되지만 장애를 예방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신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장비로 가게 되면 안정적인 인프라를 운영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가기 때문에 밤에 잠을 좀 더 편하게 주무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상무님은 이런 저런 노후화된 장비, 엔드 오브 서비스 되는 그런 기업 담당자들을 일단 많이 만나시는 게 제일 좋겠네요. 네, 많이 만나고 제일 자연스러울 있고요.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많이. 챗GPT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요즘 AI를 본격적으로 개발, 활용하려고 하는데 AI 학습에 필수적인 GPU 관련 시스템 공급망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개별 기업들보다 훨씬 더 큰 글로벌 공급망을 운영하는 델 테크놀로지스는 이런 문제를 경감시켜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의 A100이나 H100에 대한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특히 이제 대기업들이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GPU 서버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딜리버리 하는 주문이 엄청 주문이 몰려서 언제 들어올지 사실 잘 모르죠.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이 서버의 경우에는 구독형의 경우에는 A100 현재는 이제 2장을 지원하는 형태로만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플렉스 온디맨드라고 하는 이제 금융 솔루션을 더한다고 하면 현재 이제 H100이나 A100도 저희 이제 에이펙스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는데요. 바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GPU 그 카드에 대한 그 이제 테크놀로지가 리프레시되는 주기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GPU 워크로드를 처리하기 위한 인프라에 대한 요구사항도 갈수록 더욱더 많아질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GPU를 처리하는 이제 학습에 대한 업무나 그 다음에 추론 업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비스화 시킬 때 과연 인프라스트럭처를 그 캐펙스로 해서 원타임에 투자할 것인가 이 부분은 굉장히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3년 후에 현재 도입하는 A100이나 H100이 그 기술이 최신 기술이 아니라는 것이죠. 노후된 기술인 것이고 그때 가서 새로운 워크로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GPU를 사야 되는데 현재 그 캐펙스로 초기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비용이 3년 동안 모두 다 회수가 될까요? 그런 부분을 보면 구독형으로 사용을 해서 3년 이후에는 새로운 GPU로 새로운 인프라스트럭처로 교체를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AI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효과적으로 인프라를 활용하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이 차세대 시스템이나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할 때도 구독제 온프리미스 IT 인프라는 애자일하고 유연한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뱅킹의 차세대 프로젝트를 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 센터도 이전을 해야 되고요. 어플리케이션 환경, 그 다음에 데이터도 새로운 환경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전환용으로 스토리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사용을 하고 반납하는 형태로 이제 에이펙스 계약을 했고요. 고객 입장에서 보면 내가 필요한 용량만큼 사실 작게 도입을 해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될수록 그 다음에 전환 작업이 진행이 될수록 데이터 양이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확장해 나가면서 사용량을 통제를 하고 그 다음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저희의 이제 스토리지를 도입한 사례입니다. 여기 왼쪽에 관련 영상이 있으니 클릭해 보세요. 제가 진행하는 테크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하는 토크형 웨비나에 한번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요?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지속적인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